여기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온 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아내가 절벽 아래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놀란 남편은 이내 119에 신고를 하지만 그 후 밝혀진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병원 약국의 하얀 형광등이 은지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가장 한산한 시간이었죠. 약품 정리를 하던 은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은지 약사님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한민호라고 합니다. 신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에요. 병원에 새로운 혈압 측정기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민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명함을 받으며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에 살짝 닿는 것을 느꼈어요.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죠. 그날 이후 민호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항상 은지가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서요. 처음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약사님, 오늘도 야근이신가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민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은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은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영수는 법의학 감정사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은지의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영수는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완벽했어요. 예의 바르고 대화도 잘 통했으며 무엇보다 은지를 아끼는 마음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님, 은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민호의 진지한 고백에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30년간 시체를 보며 살아온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신분증명서와 건강검진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딸을 주는 아비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영수의 요청에 민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게 웃으며 서류를 건넸죠. 당연하죠. 준비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어요. 건강검진서의 혈액형 기재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병원 날인도 뭔가 어색했고요. 영수는 컴퓨터를 켜고 민호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5년 이전의 기록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5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요. 며칠 후 은지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죠. 아빠,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6개월 만에 결혼이라니요. 은지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아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맨날 시체만 보시니까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우신 거죠? 은지의 날카로운 말에 영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호가 은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보험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우리 서로를 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때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험금이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수익자로 같은 금액 들 거니까. 민호의 다정한 설득에 은지는 결국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입가에 아주 잠깐 스친 미소를 은지는 보지 못했죠.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 할 때마다 민호는 핑계를 댔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계신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 시차 때문에 화상통화도 어렵다. 영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져만 갔죠. 어느 날 밤 영수는 악몽을 꿨습니다. 은지가 하얀 수의를 입고 차가운 부검대 위에 누워있는 꿈이었어요. 영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발, 내 예감이 틀렸기를. 영수의 간절한 기도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혼식까지 한 달. 은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그녀를 천사처럼 보이게 했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민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지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만요. 여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은지의 물음에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으스스했어요. 설악산은 어때요?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설악산이요? 전 등산을 잘 못하는데. 은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게요. 그의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니. 은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었죠. 결혼식 준비는 모두 민호가 주도했습니다. 은지가 뭔가 의견을 내려 하면 그는 항상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였어요. 식장은 제가 알아본 곳이 완벽해요. 사진작가도 제 지인이 최고예요. 은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결혼식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다정한 말에 그런 불안은 금세 사라지곤 했죠. 드디어 결혼식 날. 영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은지의 손이 차가웠어요. 긴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민호 측 하객들이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도 겉도는 느낌이었죠.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민호 어머님,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영수가 민호의 어머니라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저도 민호가, 아니,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말투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영수의 가슴 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의 가족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섰고 스킨십도 어색했습니다. 영수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어요. 신혼여행 출발 전날 밤 은지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긴장해서 그런가? 민호가 재빨리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하얀 알약이었죠. 이거 먹어요. 진통제예요. 내일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은지는 의심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약사인 그녀가 왜 약의 성분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민호를 너무 믿었기 때문이었겠죠. 다음 날 아침 설악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지는 계속 하품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어젯밤에 잘 잤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래요. 조금 자도 돼요. 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설악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은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숨도 가빴어요. 여보,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와봤으니까 올라가야죠. 제가 도와줄게요. 민호가 은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왜 그렇게 차가웠을까요? 절벽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은지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가 풀렸어요. 민호야, 나 이상해. 몸이. 그 순간 은지의 몸이 절벽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은지가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를 걸면서도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여기 설악산입니다. 제 아내가 추락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완벽한 공포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기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현장에 도착한 영수는 딸의 차가운 시신을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감정사의 본능이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추락 지점의 각도, 시신의 상처 패턴, 주변의 발자국.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실족사와는 달랐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지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민호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눈물은 흘렸지만 눈동자는 차가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죠? 영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했어요. 제가 부축하려는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2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손이 닿지 않았어요. 너무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 같았죠. 영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은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영수는 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은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에 민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전직 형사인 철우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영수야, 내가 조사해 볼게.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부검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시신을 살펴봤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죠. 이상해. 이 부분. 영수의 손가락이 은지의 복부를 가리켰습니다. 아주 작은 절개 흔적이 있었어요. 추락사로는 생길 수 없는 상처였죠. 뭘 발견한 거야? 철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기 일부에 미세한 절개 흔적이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으니까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영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지의 혈액에서 강력한 근육이완제가 검출된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 추락하기 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을 거야. 영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태우는 듯했죠. 철우는 민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가져온 파일을 보고 영수는 경악했어요. 본명은 오성민. 천과 7범이야. 의대생이었는데. 의대생? 응. 시체 장기를 훔치다가 퇴학당했어. 그 후로 지하 조직과 연결됐다는 소문이 있었지. 영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을 그런 괴물에게 맡겼다니. 더 충격적인 건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3건이나 있었어. 철우가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었죠. 모두 의료진이었어요. 2019년 간호사 김수정. 한강투신 자살로 처리됐지만 내가 부검했어.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넘겼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2021년 방사선사 임일한. 교통사고사. 이것도 내가. 2022년 물리치료사 박지영.
가스 중독 사고사.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 사건 모두 자신이 부검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때는 단순 사고로 생각했는데 잠깐 내가 당시 부검 기록을 다시 볼게. 영수는 미친 듯이 과거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밤새 기록을 검토한 끝에 그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똑같아. 장기 적출 흔적이 똑같아. 세 명의 피해자 모두 같은 부위에 같은 방식의 절개 흔적이 있었습니다. 봉합 기법도 동일했어요. 의학을 배운 사람의 솜씨였죠. 이 자식. 연쇄살인범이었어. 영수의 목소리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철우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영수야, 침착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하지만 영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딸을 죽인 놈을 찾아내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어요. 철우가 민호의 현재 행적을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야, 이 자식. 벌써 다음 타겟을 정한 것 같아. 뭐? 분당 대학병원 간호사 박수진. 29살. 민호가 최근에 접근하기 시작했어. 영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 했어요. 수진 씨의 프로필을 보니 은지와 비슷한 점이 많아. 혼자 살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외로운 여성을 노리는 거군. 영수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영수는 은지의 사진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꼭 그놈을 잡을게. 더는 너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약속할게.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비쳤습니다. 영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복수의 그림자였죠. 다음 날 영수와 철우는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를 잡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호가 이미 수진에게 깊이 접근했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민호를 막아야 했어요. 영수의 가슴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법의학자의 정의감이 불타올랐습니다. 분당 대학병원 소아과 중환자실. 수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야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새벽 3시 텅 빈 복도에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 울렸어요.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죠. 수진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을까요? 어머, 한민호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신규 의료기기 점검하러 왔다가 수진 씨 생각이 나서요. 힘드시죠? 민호의 관심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한편 영수와 철우는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직접 다가가는 건 위험했어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을 노리는 살인마가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영수의 말에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스토커로 신고당할 수도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환자로 위장해 병원에 입원하기로요. 그래야 수진을 가까이서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영수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분당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 소아과 근처 병실을 배정받았죠. 간호사님, 혹시 박수진 간호사님 아니신가요? 제 조카가 소아과에 입원했을 때 정말 친절하셨다고.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은 밝게 웃었어요. 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수의 온몸이 굳었어요. 살인마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죠. 수진 씨, 이거 받아요. 힘든 일 하시는데 기운 내라고. 민호의 다정한 모습에 영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 손으로 은지를. 그는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어요. 며칠 후 영수는 수진이 휴게실에서 음료를 마시는 걸 봤습니다. 민호가 건넨 커피였어요. 영수는 재빨리 다가갔죠. 간호사님, 그 커피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데 혹시 카페인이? 수진이 당황하며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틈을 타 영수는 컵 바닥에 남은 가루를 손수건에 묻혔어요.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력한 수면제와 근육이완제의 혼합물. 은지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성분이었죠. 이 자식 벌써 시작했어. 영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진을 설득할까요? 그날 밤 민호가 수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 씨, 제주도에서 의료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가면 어떨까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정말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씩 비우기가. 제가 병원 측과 이야기해 볼게요. 수진 씨 같은 훌륭한 간호사가 봉사활동하는 걸 누가 맡겠어요? 민호의 말에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죠. 영수는 철호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제주도야. 그곳에서 수진 씨를 죽일 계획이야. 어떻게 알았어? 은지도 설악산으로 데려갔잖아. 왜 딴 곳에서 사고로 위장하려는 거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어요. 은지와 과거 피해자들의 부검 사진과 증거들을 모두 준비했죠. 다음 날 영수는 수진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환자분이 외절 여기로. 박수진 간호사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은지의 사진이 보였어요.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한민호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죠.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모두 한민호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당신이에요. 그럴 리가. 민호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약물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마신 커피에서 이런 약물이 나왔습니다. 제 딸도 같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어요. 수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갑자기 민호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너무 빨리 다가온 것, 지나친 관심, 가족 이야기를 피하던 것. 제주도에 가면 당신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긴 눈물이었죠.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신다면 그놈을 잡을 수 있어요. 영수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했으니까요. 제주도행 비행기 안. 수지는 창밖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 숨긴 녹음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옆자리의 민호는 여전히 다정했죠. 수진 씨, 긴장한 것 같네요. 괜찮아요? 민호의 손이 수진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손이 4명의 여성을 죽였다니.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를 오랜만에 타서요.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공항에서 나온 두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외딴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영수와 철우 그리고 경찰들은 이미 주변에 숨어 있었어요.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의료봉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내일부터예요. 오늘은 푹 쉬어요. 제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거든요. 해가 지고 펜션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민호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어요. 수지는 그를 지켜보며 녹음기를 작동시켰죠. 민호 씨, 정말 요리도 잘하시네요. 의대 다닐 때 배웠어요. 해부학 실습하면서 칼 다루는 법을 익혔거든요.
민호의 말에 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해부학이라니.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수진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와인이에요. 한잔 하시죠? 수진은 잔을 들었지만 마시는 척만 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번뜩였어요. 왜 안 드세요? 아, 그냥 천천히 마시려고요.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호가 사라지자 수진은 재빨리 와인잔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준비한 음식에서 이상한 가루를 발견했어요. 민호가 돌아왔을 때 수진은 이미 쓰러진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수진 씨. 민호가 다가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이번에도 완벽해. 민호는 가방에서 수술 도구를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메스가 불빛에 반사됐죠. 그때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당신이 준 약은 안 먹었어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동작 그만. 한민호 아니 오성민,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민호가 메스를 들고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나타나 그를 막았어요. 내 딸한테 한 짓을 잊었나? 영수의 주먹이 민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죠. 경찰들이 민호를 제압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는 장기적 추룡 도구들과 방부제가 나왔어요. 휴대폰에는 지하 장기 매매 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죠. 한 명당 5천만 원. 신선한 장기. 다음 거래는. 증거를 확인한 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수갑을 찬 채 영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최영수. 은지 아버지. 그래. 내가 죽인 은지의 아버지다. 그 애는 너무 쉬웠어. 날 의심조차 안 했으니까.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나?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재미있었거든. 사랑에 빠진 여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민호의 말에 수진이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어요. 재판장. 민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인 오성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민호의 진술로 지하 장기 매매 조직이 드러났죠. 의사, 브로커, 운반체까지 모두 잡혔습니다. 영수는 은지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은지야, 아빠가 약속 지켰어. 그놈을 잡았어. 더는 너 같은 피해자가 없을 거야. 묘비에 기댄 영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이 맺힌 울음이었죠. 수진이 꽃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지가 하늘에서 절 지켜준 것 같아요. 이 꽃, 은지 씨께 드려도 될까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영수는 여전히 법의학 감정사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수는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들을 더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았죠. 은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어느 날 영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보낸 거였어요. 아저씨, 저 이번에 법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저씨처럼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지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어요.
해는 저물고 영수는 여전히 부검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욱 정성스러웠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으로.